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혜 씨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다혜 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경찰 수사를 보면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좀 있죠. 근데 아, 문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저희가 또 포인트로 봤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음주운전만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가법으로 뭔가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위험운전 치상 혐의까지가 추가가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관점의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례법으로 처리가 되거나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추가가 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좀 세지게 되거든요. 형벌도 세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벌금이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징역 같은 경우도 뭐 무기징역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이제 좀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위험운전 치상으로 처벌이 될 것이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 상해를 입었소이다. 내가 실제로 이제 피해를 받았소이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그 문다에 대해 가지고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택시 기사 이 분의 반응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그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고가 난 직후에 바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내가 병원 가가지고 좀 조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요 얘기가 이제 그 단독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는 그러면 택시 기사가 일단 좀 다쳤나 보다. 상해가 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지금 이제 보니까 뭐 바로 직후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온 거라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해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경찰이 이제 그 택시 기사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끝내쳤는데요. 이 조사를 하면서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단서가 있어야 진단서라고 하는 객관적인 게 있어야 문다혜 씨한테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추가로 좀 적용하는 게 가능했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택시 기사분께서 자기가 분명히 병원에 가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목이 조금 뻐근하다라고 통증까지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예 그냥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도대체 정체가 뭔지 이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도 혹시 이제 그 대깨문의 일부분이 아닌지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이게 또 왜 제가 그런 의심이 드냐면은 진단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은 또 다니고 있대요. 진통제를 먹고 있고 병원까지도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통제를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단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문다혜한테 피해를 주기 싫다 이 뜻인 거죠. 진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따져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자체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아야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다 보니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랑 가해자 간 합의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경찰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수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서 진통제까지 먹고 있고 병원까지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다 보니까 문다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게끔 됐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문다혜 씨에 대해 가지고 경찰 수사가 너무 미비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다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문재인의 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지금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쇄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경찰 수사에 대한 민원만 하더라도 무려 12건이나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경찰에다가 진정서까지도 냈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찰에다가 아예 그 진정서를 내신 분의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아니 문다혜랑 같이 동행했었다라고 하는 그 남자애 또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도 불러가지고 조사해라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진정서를 접수해가지고 경찰이 검토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게 지난 10일이에요. 지난 10일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거를 갖다가 검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번 주에는 뭐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었던 그 동행남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경찰이 이거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언론과 여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행안부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다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끝까지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해가지고 기사 한 줄이라도 더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같은 경우는 많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다이 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경찰 수사가 너무 미비하다. 어떻게 이제 바로 일반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경위 파악도 하지 않고 바로 문다이를 귀가시킬 수 있냐?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문다이 씨가 그냥 단순히 음주를 한 거를 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를 또 한 거 아니냐? 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또 질책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래 경찰 같은 경우는 음주 단속을 할 때 이게 좀 말이 꼬이고 그다음에 막 걷는 것도 막 희한하고 이래버리면은 그거와 관련된 간이 검사까지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찰의 입장이 그거였습니다.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건 맞는 얘기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봤었을 때 희한하게 음주 단속 같은 경우는 거부했었을 때는 그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거와 관련된 검사를 거부하는 거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것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경찰이 문다혜 씨한테 그거를 좀 검사를 합시다. 간이 검사를 좀 합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다혜가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그냥 문다혜가 그거를 그냥 거부를 했던 것인지, 아니 애당초 그냥 경찰이 간이검사 자체도 요청을 안 한 것인지,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 일단 그 내용을 정리해 봤었을 때는 아무런 어떤 조치도 없이 바로 귀가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간이검사 요청조차도 안 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문다혜 씨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다혜 씨에 대한 특혜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틀거리는 것인지 그거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일단 간이검사까지도 요청을 했어야지 그게 프로토콜에 맞는 것인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의 그거는 또 잘못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서를 내신 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수차례 차량 압류를 당할 만큼 상습 불법 운전자였고, 동행자 같은 경우는 문다혜 씨가 당일 만취 상태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진정서를 냈는데, 요 얘기가 묻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1차부터 3차까지 같이 있었고 1차부터 3차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이 이 남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여론몰이를 해야 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다혜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를 누구로 선임했는지를 보니까 이광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광철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혹시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이광철. 일단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정비서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민정비서관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광철 씨를 문다혜 씨가 변호인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미 이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바처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어떤 역할을 했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돼 있는 비리를 조사하고 비리를 갖다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를 무마시키고, 그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 라고 하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실인데, 그 수석실에 있었던 사람인 이광철 변호사를 갖다가 문다혜 씨가 지금 변호사로 선임했다라는 거죠. 그냥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낯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쵸? 승리, 윤규근 총장. 총장이 아니라 원래는 청장이죠. 그렇죠? 경찰청 같은 경우는 경찰총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인데, 당시 이제 그 승리가 내가 아는 윤 총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경찰청에 대한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승리가 이제 그냥 총장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있었고, 뭐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청장 수준을 넘어가지고 총장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윤국은 총장에다 뭐 이렇게 불렀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총장과 청장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총장이라고 부른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윤국은과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 이광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연관이 돼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애당초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무슨 뭐 접대를 막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영상 같은 것도 막 공개가 돼가지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켰다. 그 지금 이성윤도 마찬가지로 연관돼 있는 그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김학의 사건을 갖다가 사실상 왜 터트렸냐? 그거를 왜 터트리고 재수사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이규원 검사가 그거를 왜 재수사를 했냐? 그 어떤 그 버로 시작하는 승리와 관련된 사건 그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한 거 아니냐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광철입니다. 그런데 그 이광철을 갖다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민정비서관 이광철을 이번에 문다혜 씨가 변호사로 선임했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광철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규원 검사 이제 그 김학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통화했다라는 사실까지도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광철 자체가 이 시점에 지금 문다혜 씨의 변호를 맡겠다라고 튀어나오는 것도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이제 언론들도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겠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건과 연관이 돼 있었던 그렇게나 논란이 많았던 사람을 변호사로 쓸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또 언론들이 주목을 할 텐데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그 정도로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입단속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광철 정도밖에 없다 보니 일반 변호사한테 문다혜 사건을 못 맡긴 거 아니냐? 뭔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하필이면 승리 사건과 연관이 돼 있던 이광철, 승리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던 이광철을 변호사로 선임하니 승리와 비슷한 논란이 문다혜 씨한테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또 덮기 위해 가지고 한번 덮어봤던 사람이 또 다 잘 덮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이광철을 갖다가 또 변호사로 선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더욱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